르노 오로라2 필랑트가 오늘 오후에 드디어 최초 공개됩니다. 르노 코리아 공식 유튜브에 월드 프리미어 티저 영상이 올랐는데요. New Experience of Comfort 라고 해요. 직역하면 편안함의 새로운 경험, 조금 더 뜻을 파헤쳐보면 전에 없던 수준의 안락함을 제공하겠다라는 뜻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티저 영상에서도 여성분이 무슨 공기안전 매트 같은 곳으로 푹신하게 떨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야, 대놓고 우리나라 사람들 취향을 저격하겠다는 거죠. 승차감 좋고 공간 넓고 정숙한 패밀리카가 되겠다는 건데, 과연 르노 필랑트가 어떤 차로 나오게 될지 정식 출시를 몇 시간 앞둔 지금 최종 정보를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은 필랑트로 확정됐습니다. 왜 이런 이름이 됐는지 르노 코리아 공식 유튜브에서 브랜드 네이밍 전략 총괄 실비아 도스 산토스가 나와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프랑스어로 별똥별, 유성을 뜻하는 에투알 필랑트에서 비롯된 이름이라고 합니다. 유성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감성적인 요소잖아요. 저도 요즘은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밤에 별을 볼 일이 없지만 예전에 철원에서 군 생활할 때 저는 철책선 너머에 DMZ 안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별을 보기에는 진짜 최고의 환경이었는데 밤하늘 올려다보고 있으면 어쩌다 가끔 유성이 순식간에 쓱 지나갑니다. 그러면 뭔가 감정이 뭉클해지고 그랬죠. 아, 집에 언제 가나 싶고, 짬찌가 어디서 군대 얘기를, 정말 죄송합니다만 유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감성적인 요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여러 프랑스 브랜드들에서 에투알 필랑트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루이비통에서 향수 이름으로 쓰고 있기도 하고요. 프랑스 사람이 중국에서 만든 호텔 브랜드도 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르노도 1950년대 에투알 필랑트라는 이름을 썼죠. 당시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트기 시대가 오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가스 터빈 엔진이 미래의 동력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가 컸던 시기였습니다. 피아트의 터비나라든지 GM의 파이어버드 같은 차들이 막 프로토타입으로 나오고 있었죠. 르노도 프랑스의 가스 터빈 엔진 제조사 트르보메카와 협력을 통해서 항공기용 터빈 엔진을 자동차에 적용하고 공기역학적인 효율을 극도로 끌어올린 SF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프로토타입 차를 만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에투알 필랑트였습니다. 르노는 이 차의 성능을 증명하기 위해서 당시 미국 유타주에 있는 보너빌 소금 사막으로 갔는데 여기서 최고 속도 시속 308.9km를 기록했어요. 물론 가스 터빈 엔진의 힘도 대단했지만 항공기에서 영감을 받은 유선형 차체, 그리고 후면부의 거대한 수직 핀이 공기 저항을 극도로 줄여줬기 때문에 이런 기록 수립이 가능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르노는 이번에 디자인적으로 유려한 라인이 중요한 쿠페형 SUV 오로라2의 이름을 고민하다가 르노의 공기역학 역사가 있는 에투알 필랑트에서 이름을 가져와서 최종적으로 이름을 필랑트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또 영어 스펠링을 보면 FILANTE인데 이게 이탈리아어로 유선형의 라는 뜻도 갖고 있어서 여러모로 이번 신차에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필랑트의 외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노에 따르면 필랑트는 E 세그먼트 SUV라고 합니다. E 세그먼트는 유럽식 차급 분류인데 우리나라로 치면 준대형 SU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팰리세이드급인가 싶은데 맞으면서도 다릅니다. 지금 같은 준대형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길이가 5060mm나 되는 신형 팰리세이드 2세대 모델보다는 작을 거예요. 그래도 요 전세대 1세대 팰리세이드 정도의 크기는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4900mm 후반대의 르노 브랜드 승용차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갖춘 차가 될 걸로 예상되어 플래그십이 된다는 얘기죠. 르노가 그랑콜레오스를 투싼과 산타페 사이의 크기로 위치시키면서 중형 D세그먼트라고 말하는 것처럼 필랑트는 산타페와 팰리세이드 사이의 크기로 준대형 E세그먼트 SUV로 포지셔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르노가 정식으로 공개한 티저 이미지, 그리고 지난번에 중국에서 유출된 이미지를 다 합쳐서 이 외관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르노의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언어가 적용됐습니다. 르노가 재작년 10월 파리 모터쇼에서 엠블렘이라는 수소전기차 콘셉트카를 공개하면서 시작된 패밀리룩인데요. 차의 실루엣 자체는 공기역학적으로 부드럽게 디자인하면서도 그 안에 들어가는 디테일들은 르노의 로장주 로고, 마름모에서 영감을 받은 각을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 디자인 언어가 작년 IAA에서 공개된 클리오에 최초 적용됐고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양산차에 적용되는 차가 이번에 공개되는 필랑트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실루엣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쿠페형 SUV라는 이름에 어울리도록 부드러움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BMW X6 같은 차들처럼 뒤쪽 루프라인이 진짜 쿠페처럼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라인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스타일을 챙기다가 2열 헤드룸 공간을 잃지 않도록 적당히 타협한 디자인을 해놨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정도면 꽤 부드럽다고 할 만한 실루엣입니다. 그러면서 램프나 그릴이나 이런 디테일들은 르노의 로장주 로고에서 영감을 받은 각을 살려놓은 디자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먼저 헤드램프, LED 램프가 양쪽에 두 구씩 배치되어 있는데 테두리가 살짝 각져 보이도록 디자인을 해놨어요. 공격적이죠. 헤드램프는 사람으로 치면 눈이고 첫인상을 좌우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눈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전체적인 인상 역시도 강렬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래쪽에는 DRL이 별도로 위치하고 있어요. 엠블렘 콤세트카에서 적용됐던 형태와 비슷한 형태로 르노의 마름모 로고를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로장주나 마름모 도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서도 두 개의 선만을 이용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마름모를 상상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야, 진짜 뛰어난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차에서는 본 적 없는 각진 디자인이면서 디지털 그래픽 같은 느낌도 주고 있어서 공격적이면서도 하이테크한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DRL은 평소에는 주간주행 등 역할을 하다가 방향지시 등 역할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전면 중앙에는 로장주 엠블럼이 들어갔는데 안개에 쌓여있는 티저 이미지에 보면 이쪽에도 뭔가 불빛이 켜져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로장주 엠블럼에도 램프가 들어오는 건가? 라는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중앙 로고에 램프가 들어오는 게 불법이었는데 앞으로 미래적인 디자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재작년에 이 규제를 좀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필랑트에서도 법규적으로는 램프가 들어오는 것 자체에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강렬한 인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기 르노 로고에도 램프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릴 같은 경우는 바디 컬러랑 어우러지는 입체적인 패턴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르노가 요즘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디자인이죠. 르노의 로장주 로고가 패턴화돼서 여기에 적용됐을 걸로 예상돼요. 예전에 전통적인 가솔린차 느낌보다는 확실히 하이브리드 차 혹은 언뜻 봤을 때는 전기차 같은 느낌을 줄 걸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전면 디자인을 보면 전체적으로 공격적인 느낌 그리고 하이테크한 느낌을 잘 결합해내고 있어서 확실히 첫인상에 있어서 그랑콜레오스와는 한참 다르고요. 기존의 르노 차들과도 또 다르고 다른 회사들의 SUV들과도 완전히 차별화되는 독특하고 강렬한 첫인상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측면 디자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 디자인은 필랑트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어요. A필러에서 시작된 루프라인이 B필러를 정점으로 C필러를 지나서 트렁크 리드로 뚝 떨어지는 실루엣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BMW X6 같은 그런 급격한 쿠페 형태는 아닙니다. 오히려 아우디 Q8 같은 그런 쿠페형 SUV예요. 2열 헤드룸 공간은 충분히 확보하면서도 위쪽 윈도우 라인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도록 시각적 효과를 만들어서 쿠페형 실루엣을 만들어내는 형태입니다. 실용성, 패밀리성을 포기하지 않은 쿠페형 SUV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아래쪽 윈도우 라인은 2열 도어 위에서 날렵하게 치솟아 올라가는 디자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이내믹함을 의도하면서 스포티한 쿠페형 SUV의 이미지를 완성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도어 핸들 같은 경우는 요즘 유행하는 팝업식 도어 핸들 같은 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아웃사이드 타입 도어 핸들을 적용해놨습니다. 저는 솔직히 도어 핸들은 그냥 이런 아웃사이드 타입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특히 르노는 저희 어머니 차로 세닉을 뽑아드렸는데 이거 일체형 도어 핸들 구조가 진짜 너무 창의적입니다. 굳이 남들과 다르게 하려고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전동식으로 팝업이 안 됐을 때는 뒤쪽을 눌러서 앞부분을 열도록 만드는 되게 독창적인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이런 도어 핸들이 공기역학적으로 디자인적으로는 살짝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긴급 사고 상황, 골든타임에 주변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직관성에 있어서는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가장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저는 필랑트의 도어 핸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측면을 굉장히 근육질로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캐릭터 라인을 과감하게 적용해놨습니다. 특히 아래쪽 부분에 이런 라인이 있는데 전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별똥별이 뒤쪽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연출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면서 휠아치 클래딩은 지금 봤을 때 유광 검정색으로 처리를 해놓은 것 같죠. 쿠페형 SUV니까 더 도심적인 세련된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해서 클래딩을 무광 플라스틱이 아니라 유광의 검정색으로 처리해놓은 것도 볼 수 있네요. 마지막으로 후면 디자인도 보겠습니다. 후면 디자인은 제법 많이 공개됐어요. 지난번에 중국에서 위장막을 걷어놓은 사진도 찍혔고요. 이번에 르노 브랜드 네이밍 전략 총괄 실비아 도스 산토스가 나온 영상에서도 뒤쪽 사진에 살짝 공개가 됐습니다. 일단 위아래가 분리된 종이 비행기 혹은 화살표 같은 그래픽이 서로 마주보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속도감이 느껴지도록 디자인을 해놓고 있고요. 이 램프가 가리키는 부분 중앙에는 르노 엠블럼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후면 디자인을 봤을 때 시각적으로 르노의 로고가 부각되도록 만들고 있어요. 스포티하면서도 스마트하게 디자인을 해놨죠.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르노 그랑콜레스에서 디자인적으로 가장 아쉬운 게 테일램프였거든요. 지리 싱유의 L 램프를 거의 그대로 사용했다 보니까 아니 이게 르노의 디자인이랑 무슨 상관이지? 아니 르노 브랜드라면서 이래도 되나? 라는 그런 느낌을 살짝 받았는데 이번 필랑트는 확실히 르노의 차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서 로장주 엠블럼 아래쪽에는 필기체로 필랑트 레터링이 들어갑니다. 필랑트에 별까지 딱 찍어놨어요. 이 별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이 특별함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장착됐다면 자칫 촌스러울 수 있는데 에투알 필랑트라는 프랑스어 뜻 그리고 르노의 역사에서 비롯된 거다 보니까 개연성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촌스럽게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게 양산 모델에는 진짜 들어갈지 아직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지금 르노 브랜드 안에서 다른 차들 폰트 디자인과는 혼자서 너무
다르기 때문에 아직은 이런 글씨가 최종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이미지에서는 적용된 걸 볼 수 있네요. 자, 그리고 확연하게 누운 후면 유리 루프 일체형 스포일러도 공기역학 성능과 스포티한 감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후면 역시 단순한 면이 아니라 굴곡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볼륨감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도로 위에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줄 걸로 예상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르노 필랑트 외관은 지금 많은 부분이 공개 혹은 유출됐는데 그에 비해서 실내는 거의 오픈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찍힌 스파이샷 하나가 전부예요. 물론 이 사진이 잘 찍혀서 필랑트의 핵심 레이아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형태부터 디자인까지 실내는 확실히 기존의 그랑콜레오스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핸들 똑같고요. 홈커버에 르노 로장주 엠블럼 2D로 똑같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르노의 오픈할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들어가죠. 12.3인치 계기판,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조수석 디스플레이까지 3개의 디스플레이로 일렬을 가득 채운 구성이고요. 물리 버튼을 최소화하고 대형 스크린의 기능을 통합한 이전 그랑콜레오스와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스플레이는 기본적으로 괜찮죠? 여기 T맵도 내장되어 있고요. 아리아 음성인식도 지원됩니다. 네이버 웨일로 웹서핑도 가능하죠. 이번에 연식 변경이 되면서부터는 노래방이나 게임 기능도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이 그냥 업데이트로 추가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 차종들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기아차 대비해서 훨씬 더 우리가 사용하는 태블릿에 가깝다는 점에서는 장점이 확실히 더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조수석에 탔을 때 볼륨을 터치로 조절하기가 조금 어려운 거, 이건 좀 아쉽더라고요. 공조 장치는 물리 버튼으로 남겨놨는데 볼륨 조절 다이얼도 그 옆에 같이 하나 놔둬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기어봉 옆에 지금 다이얼이 하나 있는데 이게 지금 드라이브 모드 변경 다이얼이거든요. 이게 재생 일시정지 볼륨 조절 다이얼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은 핸들 쪽으로 옮기고 뭐 그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실내에서 하나 아쉬운 건 3열 시트가 제공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아니 필랑트는 지금 명색이 길이가 4,900mm 후반대 E 세그먼트 준대형 SUV로 나오는 차인데 산타페, 소렌토 같은 중형 SUV들에 들어가는 3열이 없다면 그건 좀 아쉽죠. K 대리들에게 3열 시트는 계륵이면서 동시에 필수 보험 같은 거잖아요. 평소에는 접어두고 그냥 트렁크로 쓰지만 명절이나 주말에 부모님을 모시거나 자녀의 친구들을 태울 때 잠깐이라도 태울 수 있다는 그런 옵션의 가치가 큽니다. 그런데 준대형 SUV인데 3열이 없다면 패밀리카 혹은 유틸리티카로서의 매력도가 상당히 떨어지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똑같이 2열까지밖에 없다면 더 작고 싼 그랑콜레오스로도 충분한데?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필랑트가 새로운 차급의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랑콜레오스의 판매량 간섭만 일으키는 카니발라이제이션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을지 살짝 걱정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필랑트 2열만 있어도 충분하다, 아니다, 3열까지 있어야 살 이유가 생긴다. 여러분들의 다양하고 솔직한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르노 필랑트 파워트레인, 먼저 하이브리드가 투입됩니다. 지금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스템 KNCS에서 인증받은 정보를 보면 엔진 형식이 GV125TD, 그랑콜레오스와 완전히 똑같은 엔진이 들어갔습니다. 1.5리터 터보 엔진인데 그랑콜레오스에서는 144마력으로 세팅돼 있던 것이 필랑트에서는 150마력으로 6마력 더 강력하게 세팅됐습니다. 그래서 엔진과 모터 합산 최고 출력도 기존 245마력에서 6마력 더한 251마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차체가 커지면서 공차 중량이 그랑콜레오스 대비 50kg 더 무거워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필랑트가 1마력당 감당해야 되는 무게가 0.03kg 미세하게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게가 무거워진 만큼 출력도 딱 그거에 맞춰서 늘어났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주행 느낌은 일상적으로 타기에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필랑트에도 지리가 개발한 3DHT 프로라는 하이브리드 전용 3단 변속기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이건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시너지 드라이브 HSD처럼 기본적으로 유성 기어 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에 선기어, 주변을 도는 피니언 기어를 품은 캐리어,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감싸는 링기어에 각각 엔진, 발전기 겸용 P1부터 그리고 구동축과 연결된 P2 주행 모터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성기어 구조를 통해서 엔진의 동력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겁니다. 저속에서는 구동 모터만 써서 차를 주행하거나 엔진이 발전기 역할만 하는 직렬 모드로 주행하거나 엔진과 모터가 같이 구동에 참여하는 병렬 모드로 주행하거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자유롭게 전환하면서 우리가 흔히 ECVT라고 부르는 것처럼 부드럽고 효율적으로 주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토요타 HSD의 원리와 거의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런데 토요타의 HSD는 결정적으로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엔진의 RPM이 차량 속도에 비해서 과도하게 높아진다는 거였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같은 데에서 시속 110km로 쭉 크루징을 하는 그런 상황에서 엔진 RPM이 2500rpm까지 올라간 상태로 쭉 주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심에서 슬슬 주행을 할 때는 전기차 못지않게 아주 효율적으로 주행이 되는데 이게 고속 영역으로 올라가면 효율이 좀 떨어지고
터지고 소리도 좀 앵앵거린다는 그런 아쉬운 점이 있었죠. 그래서 지리의 3D HT4로는 이런 고속 효율을 개선하기 위해서 엔진에다가 3단 변속기를 하나 더 추가한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구동 중에 엔진이 주도적으로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시스템이 1, 2, 3단 기어 중에서 현재 속도에 가장 적합한 기어를 선택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경부고속도로에서 시속 110km로 꾸준히 주행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크루징용 3단 기어를 넣어서 엔진 RPM을 2000rpm 아래로 맞춰서 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내, 고속도로 모두에서 아주 고르게 높은 연비를 뽑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고속에서 엥 하고 도는 그 엔진 소리를 안 들어도 되니까 정숙성 측면에서도 또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유성기어, 듀얼 모터에다가 3단 변속기에 클러치팩까지 다 들어가야 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다 보니까 시스템이 아주 복잡해지고 무게도 더 무거워진다는 단점도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필랑트에도 이런 시스템이 탑재되다 보니까 그랑콜레오스에서 보여줬던 공인연비 리터당 15.7km와 비슷한 수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연비는 그보다 더 좋게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오늘은 르노의 새로운 야심작 필랑트에 대해서 미리 살펴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필랑트는 유성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재작년 그랑콜레오스로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르노코리아에게 이번 필랑트가 정말 브랜드의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별이 되어줄지 아니면 그저 잠깐 반짝하고 사라지는 유성으로 끝날지 그 운명은 오늘 오후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결정될 것 같습니다. 별똥별을 보면 소원을 빌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빌고 싶으신가요? 미친 듯이 착한 가격으로 나와주세요. 아니면 3열 시트 넣어주세요. 같은 것들 여러분들의 다양한 바람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필랑트의 실물과 함께 내일 다시 돌아올 텐데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차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